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의 투신과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수갑을 차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격살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슬프고 안타깝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장군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죠. 예, 네. 예. 그 수갑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논란이 거센데 오늘 박사님이 그 부분을 좀 탁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재수 장군에게 결정적으로 모멸감을 아주 치명적으로 줬다고 생각하는 주위 애들 말입니다. 주변 애들. 예. 이재수 장군의 주변의 말을 전부 종합해보면 바로 수갑입니다. 이 수갑을 수갑이란 거는 보통 도주하거나 또는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원래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데 네. 물론 예외적으로 수갑은 채울 수는 있지만 이재수 장군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예. 변호사 일반 법조계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지난 3일 그 법원의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할 때 출두시킬 때 이재수 장군이 그 포트라인에서 이 수갑을 찼어요. 예. 바로 이걸 보는 순간 또 수갑을 차는 순간 그 본인의 마음은 엄청난 모멸감으로 아마 사로잡혔지 않나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주변의 그 말들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수갑을 찬 데 대해서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들 주변에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심경에 소위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군인으로서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세월호의 일을 갖다가 사찰을 하지 않고 세월호의 군부대와 군장비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월호의 유족들이라든가 이걸 잘 마무리하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거꾸로 사찰이 돼가지고 네.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명예 그 수갑을 차는 순간 아마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예. 어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감에 빠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수갑과 관련된 그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네. 잠깐 언론에 난 것을 보겠습니다. 네. 신병 관련 업무 처리 지침 10조 1항과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 도주하거나 남을 위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울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안 채우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재수 장군은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아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문제는 이 전사님의 검찰 조사에 첫째 성실하게 임했고 네. 두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에도 자진 출석을 해서 그렇죠. 정말 군인 삼성 장군이 아니라 아주 기무사령관으로서의 품성과 품격을 지키면서 참 끝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법질서에 대응을 하면서 법질서에 순응하면서 예.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대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비슷한 시기에 대법관 두 분 고용환 대법관, 예. 박명 대법관 두 분의 영장 실질 심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분은 수갑을 안 채웠죠. 찼습니다. 예. 상당히 대비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 시간적으로도 대비되고 비슷한 과연 이렇게 꼭 했어야 됐는가라는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 가장 화제가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 참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검찰 발표는 말대로 자신은 내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억지로 저렇게 채운 이유가 뭘까? 인격살인을 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뭔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추후에 이제 네. 자세히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밝혀지겠죠. 네. 네. 그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고 네. 그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재수 장군의 그 죽음을 맞는 그 정치권의 태도와 현역 장성들의 태도 네. 참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를 이제 무슨 현역 장성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현역 장성들이 이재수 빈소를 갖다가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게 동기도 있었고 선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예. 그거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해군 총장, 육군 총장, 공군 총장, 또 합참의장, 이 많은 그 군 지도부에서 조화만 보내고 실제로 오지 않았고. 조문을 오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조화를 뭐하러 보냅니까? 조화란 거는 조문에 그리고 전부 다 이건 같은 사관학교를 나온 정말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법적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우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해서 오늘의 그 장성들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단 한 명도 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분이 반역자입니까? 반역자면 어떻게 국립묘지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현충원에. 그러면은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재수 장군이 세월호 그 문제로 이렇게 소위 검찰 조사를 받고 참 억울한 조사를 받고 왔다. 그리고 별로 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별로 그것이 없었고 또 세월호 가족을 사찰했다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 다만 대통령의 하명 수사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갈 때 가서 그렇죠. 거기에서 전자결제했죠. 전자결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군은 그러면 안 되죠.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은 그리고 또 영장이 기각됐으면은 그리고 사흘 뒤에 영장 기각된 후 사흘 뒤에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이렇게 투신 자살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와서 같이 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조문하는 게 그게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맞다. 그리고 현역 장성들 말이죠. 지금 보기에 한 분도 지금 안 나온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네. 이 예비역 장성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소위 군인 정신이 뭡니까? 군인 정신은 앞을 안 보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군인은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그렇죠. 전후회죠. 전우회가 곧 생명입니다. 군의 생명입니다. 이 전우회가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군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공군 대장 출신 아닙니까? 합참의장, 해군 다 전부 다 각군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들이고 정말 무골들 아닙니까? 이 그렇죠. 무골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골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상당한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심지어는 말이죠. 물론 이 기무부대는 지금 더 가라앉아 있죠. 왜 가라앉아 있냐면 적폐청산의 정말 대상이 돼버렸어요. 대상이 돼버려요. 가장 혼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노력한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서 그 지휘관까지 과거 그 당시 지휘자 세월호 사건 당시 지휘관까지 얻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명에 가버리고 그 다음에 기무사라는 그 참 이름까지 바뀌어버린 채 무슨 안보 지원사령부로 바뀌고 이분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지금 엎드려서 그 마음의 그 고뇌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부대원들이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여기 나타날 수 없다는 건 100% 이해됩니다. 많은 그 외에 군 지도부 또 연을 맺었던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동기들, 또 후배들 네. 사관학교 선후배들 네, 그렇죠. 특히 이분의 직책이 기무사령부 아닙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이걸 보고요. 저는 이 참 대한민국군의 별이 특별한 별들이 있구나. 특별한 어떤 비겁하다고 볼수 있네요, 의식의 진짜. 별일까? 저는 퀘스천을 붙이면서 상당히 마음의 그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이외에도 지금 외국에서도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들리는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뭐 백악관에도 상세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고 뭐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수집하고 보고하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많은 네. 뭐 저희들은 이제 국내적인 부분을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심한 정치권을 제가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정치권의 풍향을 보니까 이 정당이 많은데도 공식적인 논평을 놔서 정말 조의를 표한 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일일이 몇 분들의 워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맨 먼저 사람이 먼저란 모토를 걸어놓고 사람 죽이는 것은 광기가 아니냐 네. 하고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hir난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청무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가 하면서 상당히 비통해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제가 전 대표를 한번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니까 옛날 하명 수사가 이분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옛날 하명 수사가 항상 있었죠. 과거에도 그렇죠, 대통령의 그렇죠. 특명으로 이거 특별 조사해라 하는 그런 하명 수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요즘 하는 걸 보면은 주구를 넘어서 광견이다. 네. 광견이 징계다 된 이거죠. 것 같다. 네. 이럴 정도로 경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더욱 이제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네. 로텐도홀에서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식의 목적이 그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그 당론으로 해서 그 뭡니까 그 독일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네. 해야만 제왕적 소위 말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네. 해가지고 원래 민주당이 그걸 했던 겁니다. 공약으로 항상 대선 총선 공약으로 이걸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안 하니까 이 야 3당이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그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새 3당이 지금 로텐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70세입니다. 70세인데 지금 고령으로 지금 단식 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물론 조화를 보냈습니다. 삼선 의원을 갖다 시켜가지고 조화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조화를 보내고 난 다음에 최고위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연결식인데 제가 단식 중이라 참석 못하지만 조국의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전 사령관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적폐청산 명목으로 평생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삶을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정부를 신랄하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정치권 현역 장성들 이게 뭐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정치권도 두 당만 당대표들만 격분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전 당대표하고 같이 논평하지만 그 외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소위 비통해하거나 비탄하거나
어떤 처방이 안 나오고 있다. 논평이 안 나온다. 이것도 문제죠.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오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좀 금방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날이 추워지는데 박사님 또 건강 유의하셔야죠. 네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치과 의사니까 네네. 예, 날 추워졌을 때는 이 치아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추워졌을 때나 더워졌을 때나 아무 때라도 양추질, 칫솔질 잘하고 예. 그다음에 이 구강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치과 의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좋아집니다. 제가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싸게 해줍니까? 아, 아이고 박사님한테 농담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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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양태 박사님 또 여의도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예, 여의도에 예치과죠. 예, 예치과 여러분들 가서 양태 박사님 얼굴도 뵙고 이야기도 담소도 나누면서 치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됩니다. 워낙 잘 되시니까 딴 분 가면 바빠서. 네. 예, 박사님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양태 박사님도 대령 출신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장성을 달고 별을 달고 예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사회 일을 보시기 위해서 또 뜻한 바 있어서 대령까지만 탁 준다고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별 달면 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또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박사님 뵙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누르신 분들 또 구독하신 분들은 안 눌러도 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